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학과 서울대 교수님,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입니다. 강양구 TBS 과학 채널 팀장,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버스터즈 다시 생긴 건가요? 저희가 한 2주 정도 쉬었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미크론 때문에 코너가 부활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얘기해 볼 텐데 많이들 난립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많은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50번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미크론이 그리스 알파벳 24글자 중에 몇 번째라고요? 최지은 아나운서. 10번째. 15번째. 15번째. 그런 거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니에요? 자, 어제 말을 왜요? 알고 계셨어요? 오미크론? 저는 알지요. 아, 그래요? 첫 글자가 뭐예요? 알파. 끝 글자는 오메가. 자, 오메가3가 알았어요, 그럼 알았어요. 오메가인가? 자, 예. 설대 교수님,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입니다. 이틀 연속 5,000명대인데, 근데 저희가 이 단계적 일상회복 11월 초부터 시작하기 전에 5,000명 이상 나올 거다는 뭡니까 예고는 있지 않았었어요? 예, 당국도 그렇게 일단 초기에 얘기는 했습니다. 5,000명 가까이 나올 거는 같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확진자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확진자가 예전에 1,000명일 때 중환자가 얼마 나왔으면 5,000명이면은 그거에 5를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하면 옛날 1,000명에서 5,000명이 되는데 중환자는 5를 곱한 게 아니라 10을 곱한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문제는 확진자의 증가보다도 위중증 환자의 증가, 사망자의 증가가 예상된 것보다 더 크게 나와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일인데, 수요일부터 보통 피크를 찍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데 어제 수요일 날 피크를 찍고 오늘 목요일인데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어제 대비 140명이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역대 최고치가 나온 게 그 수요일이 되기 전에 수요일 날 피크를 찍고 거의 안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하고 비교하면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만일에 이 기조가 이대로 유지가 되면 주말에 많이 감소하지 않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확진자 수는 중요하지 않은데 확진자 대비해서 비례적으로 나오는 위중증 환자가 비례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 확진자 수가 요즘에는 중요하지,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위중증 사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미크론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국내에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5명의 오미크론이 걸렸다고 이제 확진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직접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발생한 지역에서 이제 귀국하신 분들은 4명이고요. 2명씩, 그리고 그 중에 한 2분이 이제 종교 관련자 분들인데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접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접촉자 중에 1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그분들을 접촉하신 분들 중에서도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일단은 확진은 되었지만 오미크론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미크론에 걸리신 분들을 접촉해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오미크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의 오미크론 발생자들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높을 텐데 우리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까요? 뭐 우선 특별히 대처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처를 한다고 해도 뭐 대처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제가 이제 방송 인터뷰나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 아직 유입은 안 됐지만 봉쇄를 한다고 해서 봉쇄도 안 되겠지만 들어오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당장은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들어온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있다가 바로 이제 국내에도 이제 유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는 막는다고 이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미크론의 정체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조만간 밝혀질 건데 지금은 추정에 기반해서 너무 많은 언론들이 공포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지금 정황으로 보건대는 전파가 빠르네 어떠니 하는 것도 다 추정이라는 것. 세 번째는 심지어는 오미크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도 지금의 델타가 지배하는 세상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하는 점. 네. 그러니까 언론이 과장하고 공포를 부추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오미크론으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방역 기조나 백신이나 뭐 이후의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오미크론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게 이런 게 있고요. 하나 의문점이 또 하나는 이 얼마나 사람들의 치명적이냐.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모릅니다. 미국의 그 백악관 파우치 수석인가 그 사람도 한 2주는 지켜봐야 된다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영향은 이제 더 두고 보는 걸로 하고 대신에 이 정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뭐 델타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16개인데 오미크론은 뭐 32개, 2배를 더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변이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는 이제 최초의 과학자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변이가 일어난 것의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파악하는 중입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원래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의 정체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은 한 일주일 안에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어느 정도나 될지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고요. 사실은 전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을 때의 병원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전파력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될지 병원성이 어느 정도나 전파력은 될지. 델타보다 기존 델타보다 2배가 빠르다. 추정. 기사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나옵니다. 국민이 그걸 그대로 믿고 네, 있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델타 변이가 처음 발견이 되었을 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델타 변이에 놀랐으니까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주목을 막 했던 거죠, 각국들이. 그러다 보니까 델타 변이보다 추적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이거 델타 변이보다 빨리 퍼지는 것 아니야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것이 지역 사회에서 델타 변이만큼 전파력이 빠르게 될지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초기에 언론과 이런 각국의 대응들이 워낙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아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 예. 5천 명 이상이 나온 것이 오미크론의 영향은 현재는 아니고 전혀 아니죠. 전혀 우리나라는 아니죠. 이제 델타 변인데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WHO가 지정한 우려 변이, 굉장히 위험한 변이가 5종류가 생겼는데요. 하나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다음에 오미크론입니다. 알파는 영국에서, 베타는 남아공에서, 감마는 브라질에서, 델타는 인도에서 네, 인도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전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데 영국에서 알파가 나올 때 이 기존에 존재하던 알파가 기존에 존재하던 바이러스를 밀어내고 주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주류가 되었지만은 알파가 전 세계를 장악했느냐? 장악을 못했어요. 베타가 남아공에서 생겼지만 남아공에서는 있던 것을 밀어내고 주류가 되었지만은 전 세계로 확산이 못 됐어요. 감마도 마찬가지. 브라질에서 생겼지만 오직 인도에서 생긴 델타만 인도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95% 이상이 델타 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 생겨서 남아공은 혹시 장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인도의 델타처럼 전 세계를 장악할지 아니면 알파, 베타, 감마처럼 자기네들 국가에서는 대세가 되었다가 그냥 전 세계로는 못 퍼질지 이거는 몰라요. 그러는데도 지금 언론들은 오미크론이 무슨 대단한 건 줄 알고 막 난리를 피우거든요. 네. 그러는데 사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진지하게 살펴보면은 걱정할 게 별로 없는데도 지금 언론에 의해서
과장 내지 공포가 조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경각심은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뉴스는 무엇이냐면 최초의 오미크론 그 변이 환자들이 많이 발견된 이제 남아공에서 그 환자들을 진료했던 의사와의 인터뷰가 이제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와 비교했을 때 증상이 굉장히 약한 것 같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약간 긍정적인 뉴스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증상이 약한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가장 무서운 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잖아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 오미크론을 여보세요. 네. 60대 이상 고령층 불리 말아요 좀. 네, 알겠습니다. 60대 이상에게 연령층 그러세요? 네, 60대 이상 거기다. 죄송합니다. 60대 이상 연령층에게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지는 그걸 지금 WHO에서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이지만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뉴스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남아공에서도 기존에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더 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했다. 백신 효과가 아주 작동이 안 되는 건 또 아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남아공에서 들려온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모르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으로 수렴해 가고 있냐면은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냐면은 오미크론이 병원성은 좀 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오미크론이 병원성이 좀 약하다고 한다면 만일에 이것도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가 남죠. 하나는 확산이 더 빠르다는 거하고 확산이 더 늦다는 거하고 그러면 확산이 더 빠르든 확산이 더 늦든 상관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병원성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병원성이 낮아지면은 지금의 델타보다는 고령층의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게다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심지어 백신이 항체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볼 때 항체 면역이 감염 확산을 못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백신의 위중증 사망화의 기능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지금의 델타 변이처럼 장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델타 변이보다 상황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쁜 방향이 그래서 아니고. 이제 약간 호들갑 떠는 어떤 과학자들은 어쩌면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7180번님이 지금 그 문자를 주셨어요. 네,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데요 라고 주셨는데 이런 뜻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전파력은 센데 이 병원성이 약하게 되면은 퍼지면 퍼질수록 사실은 인류가 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오미크론이 진짜 그렇게 판명이 된다면 이건 인류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근데 또 거죠. 일각에서는 유튜브로 댓글을 주셨는데 벤자민 리 님께서는 처음부터 난리를 안 피고 공포 조장을 안 했기 때문에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5천 명이 넘는 겁니다라는 의견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경각심을 말이죠. 가져야 되는 건 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제 델타만 벤자민 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는데 델타는 일부 전문가, 저도 이제 전망을 틀리겠었는데요. 저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뮤, 람다 이때도 다 별로 대수롭지 않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망한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오직 델타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델타 틀리지 않았냐? 제가 틀렸죠. 그렇지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뮤, 람다 이런 건 제가 다 맞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너무 공포가 과장이 되게 되면 방역 기조가 흐트러져서 오히려 문제를 알겠습니다. 양산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오늘 코로나 버스터즈에는 이렇게 오미크론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 1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면 말이죠.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날 PCR 검사를 첫 번째로 받았거든요.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을 했던 거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하고 그때 연말이 엄청 힘들었어요. 1,000명 돌파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온 나라가 큰 긴장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5배요 지금. 네. 확진자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1,000명이었을 때 위중증 환자가 5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000명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가 700명 수준이잖아요. 훨씬 위중증 환자 비율이 적은 거예요. 적은 겁니다. 백신 때문에. 그게 백신 때문인 거예요. 제가 아주 좋은 질문했군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위중증 환자가 700명을 넘었는데 물론 과거의 그 비율 대비로 하면 우리가 예상을 못한 건 아닙니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상이 압박이 되고 있는데 한림대 이재갑 교수가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지금이라도 비상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좋은 질문 할 수 네, 좋은 있습니다. 질문. 예. 이제 사실 저는 지금은 약간 조이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지금 너무 불안해하시잖아요. 이게 인원수도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애초에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방역과 관련해서 약간 조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시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거리두기가 약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처럼 뭐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과거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예. 제가 생각하는 거 정부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집합금지를 집합금지를 하거나 혹은 영업시간 제한을 하거나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 시민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도의 신호를 주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카페나 식당에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적 모임을 할 때 백신 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의 비율을 좀 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내일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한다는 네, 거예요.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버스터즈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요. 잠시 후에 힐링 콘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단골 손님이죠. 김용진 씨가 와 계십니다. 월간 김용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피아니스트 김용진 씨입니다. 찾아오겠습니다.